네, 안녕하세요. 이준호 교수입니다. 자, 오늘은요, 전립선 비대증, 약을 꼭 먹어야 하는지, 또 먹어야 한다면 무슨 약을 먹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이제 전립선 비대증 환자분들이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면서요, 약물에 대해서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늘었습니다. 또 최근에 가장 권위 있는 비뇨기과 학회 중에 하나인 유럽 비뇨기과 학회, EAU에서요, 남성 배뇨장애와 전립선 비대증에 대한 약물 치료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발표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유럽 비뇨기과학회 가이드라인을 참고해서요. 어떤 분들이 약물을 복용해야 하는지 또 어떤 약물을 드셔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요. 전립선 비대증 약물을 꼭 먹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유럽 비뇨기과 학회에서는요. 처음 약물을 복용하기 전에 수술해야 하는 환자는 아닌지 확인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증상이 아주 심한 환자, 염증이 동반된 환자, 또 방광에 돌, 결석이 있는 환자, 신기능이 감소되는 환자, 또 신장, 또 소변 전립선 비대증이 굉장히 심해서 소변이 잘 나오지 않아 가지고 응급실에 방문해야 되는 이런 요패 같은 경우, 이런 증상이 있는 환자들은 약물 치료보다는 수술 쪽으로 좀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된다. 먼저 고려를 해봐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약물 드시기 전에 확인할 할 사항은요. 환자분이 과연 이런 증상으로 불편함을 느끼는가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bothersome symptoms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불편함이 없다면 굳이 약물을 드시기보다는 체중 관리나 식이요법 같은 생활요법을 하시고 또 정기적으로 비뇨기과에 오셔서 검사를 받는 방법으로 하라고 되어 있고요. 치료를 하라고 되어 있고요. 반대로 불편함이 있으신 분들은 꼭 약물을 복용하는 것이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수술받을 정도로 증상이 심하지 않고 하지만 소변 보는데 불편함을 느끼신다면 약물 치료의 대상이 되겠고요. 이런 분들은 꼭 약물을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두 번째 내용은요. 약물을 먹어야 한다면 과연 어떤 약물을 먹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유럽 가이드라인에서는 약물을 복용하기 전에 어떤 증상이 가장 불편한지 확인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전립선 비대증, 그 다음에 남성 배뇨장애 증상은요, 크게 저장 증상과 배뇨 증상이 있는데요. 저장 증상은 방광의 이제 여러 가지 이상으로 인해서 저장을 잘 못하는 증상입니다. 그래서 저장을 잘 못하기 때문에 소변을 자주 가거나 소변이 좀 참을 수 없이 급한 증상, 또 자기도 모르게 소변이 나오는 증상, 이런 증상을 저장 증상이라고 하고요. 만약에 이런 저장 증상이 좀 가장 불편한 증상인 경우, 가장 심한 경우, 환자분이 이런 증상을 제일 불편해할 경우, 영어로는 이제 storage symptoms predominant인데요. 이런 증상이 심한 경우에는 방광을 좀 시켜줄 수 있는 약물, 항콜린제나 베타3 작용제를 먼저 투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약물들은 방광 안에서 이제 자율신경을 조절하는 약물들입니다. 그래서 항콜린제의 대표적인 상품명으로는 토비에즈, 비유비포, 베시케어, 유리토스 등이 있고요. 베타3 작용제, 베타3 아고니스트는 대표적으로는 베트미가라는 상품명이 있습니다. 이런 소변이 급하거나 이제 참기 어려운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요, 이런 약물을 복용함으로써 이제 증상을 조절할 수 있고요. 다만 약에 따라서는 약을 드시면 소변이 시원하게 잘 나오지 않거나 아니면 변비가 생기거나 좀 입이 건조해지거나 이런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이런 증상이 없는데요. 혹시라도 이런 증상이 있으시면은 굉장히 또 환자분은 불편함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약을 쓰기 전에는 비뇨기과 전문의 상담을 통해서 본인한테 제일 맞는 부작용이 없고 효과가 제일 좋은 약물들을 찾아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이런 저장 증상이 심하지 않다면요, 전립선 크기를 한번 확인해 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립선 크기는 이제 40cc 기준으로 해서요. 40cc 기준으로 해서 40cc보다 작은 경우, 40cc보다 큰 경우에 따라서 약물이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립선이 40cc 이하로 작은 경우는요. 좌측 그림과 같이 전립선과 방광 입구를 열어주는 약물. 그래서 방광 입구를 열어줘서 소변이 시원하게 좀 나올 수 있는 약물. 대표적으로 알파 차단제를 좀 투여해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파 차단제는 대표적으로 하르날, 자트랄, 트루페스, 카두라, 하이트린, 플리바스 등이 있습니다. 그 외에 발기부전과 배뇨 장애를 동시에 개선시킬 수 있는 시알리스 계열의 약물도 좀 고려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이런 알파 차단제 약물을 투여해도 아까 말씀드린 저장 증상, 빈뇨나 급박뇨가 있는 경우에는 이 알파 차단제 플러스 추가해서 항콜린제나 베타3 차단제를 같이 투여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전립선 크기가 40cc 이상으로 비교적 큰 전립선 비대증 환자에서는요, 전립선 크기를 호르몬 이렇게 차단해 가지고요, 남성 호르몬 차단해서 전립선 크기를 줄여줄 수 있는 5알파 환원 효소 억제제, 대표적으로 프로스카보다트 등이 있는데요. 이런 약물을 투여하라고 되어 있고요. 다만 이런 약물들은 호르몬을 차단하기 때문에 효과가 천천히 나타납니다. 그래서 몇 개월 이상 지나야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때는 비교적 효과가 빨리 나타나는 앞에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린 알파 차단제를 좀 같이 투여해 보는 것을 고려해 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유럽 가이드라인에서는 이제 40cc 기준으로 해서 이런 약물을 투여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근데 국내 문헌이나 이제 논문 같은 걸 보면은 40cc 이하에서도 이런 5알파 환원 효소 억제제 그러니까 효과가 있다는 논문들도 꽤 있기 때문에요. 우리나라에서는 40cc 미만이라도 환자 개개인의 특성에 따라서 이런 약물을 한번 투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의 결론입니다. 증상이 불편한 경우, 하지만 증상이 수술할 정도로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약물 복용을 하라고 되어 있고요. 어떤 증상이 제일 불편한지에 따라서 또 전립선 크기에 따라서 약물 처방이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개인의 특성이 다르고 또 개개인마다 약물의 부작용이 다르기 때문에요. 약물을 쓰면서 이제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을 좀 하시고요. 또 여러 가지 약물의 종류가 많기 때문에 본인한테 제일 맞는 약물을 찾기 전까지는 여러 가지 약물을 좀 교체해서 한번 먹어보는 과정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전립선 TV는요, 여러분들이 항상 궁금해하시는 비뇨기과 질환이나 남성 질환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이 평소에 비뇨기과 질환을 앓고 계시거나 이런데 관심이 많으시면요,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다음에도 더 좋은 내용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